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참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혼불량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셨고, 제가 그나마 지금처럼 뭔가 엔잡러로 조금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한 끝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돈블리님들도 해보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밸류 크리에이터 돈 많은 언니입니다. 이 언니가 방금 뭐라는 거야? 밸류 크리에이터?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요 얘기는 차차 나중에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비법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고, 네, 그동안 생활격리센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무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자마자 남 PD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카메라 켜서 우리 컨텐츠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이 그 첫 시작 날입니다. 자, 도블리님들, 혹시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유료 강의 같은 것, 아니면 세미나에 가시면 이런 얘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 먼저 새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를 정리해 보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써야 할 돈과 쓰지 않아야 할 돈,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돈들을 먼저 이렇게 기술해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뭐 부의 로드맵을 그려라, 뭐 부의 목표를 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의 로드맵을 그려라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한 가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과 무라일치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고객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을 찾는 거라든지, 제품 소싱이라든지, 발주라든지, 거래처와 연락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이 핸드폰 하나로 사실은 다 처리하고 있죠. 워낙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저희 아이는, 제가 5살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희 루이는 엄마가 핸드폰을 하는 모습이 아주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또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살이 되니까 혼자 이것저것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사왔더니, 엄마 이 과일 내가 씻어볼게 하고서는 이제 제가 바구니를 꺼내줬더니 거기에 이제 과일을 담아서 개수대에서 막 혼자 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그래 루이야, 열심히 엄마 맛있게 씻어줘 하고서는 전 소파에 앉아서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근데 루이가 그 과일을 예쁘게 씻어가지고 이제 제 옆에 두고, 그 옆에 이제 루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을 집어 먹으면서, 어머 루이야, 너 좀 이렇게 과일을 잘 닦아왔니? 어머 루이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루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눈은 계속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일을 하느라.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하나 이렇게 딱 집으면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이가 차라리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엄마 핸드폰 하지 마, 아니면 엄마 나랑 놀자, 엄마 나랑 얘기하자라고 했으면은 그래 알았어 루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순간 저희 아이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루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와 대화하는 그 상황이 아주 익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이 얘기를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대표님들한테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참 할 때마다 이렇게 울컥해요. 참 자식이란 존재는 참 그런데, 이게 약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우리가 어떤 육아 교정 프로그램을 보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걸 보면, 내 상황을 CCTV로 달아서 내가 육아하고 있는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잖아요. 그 순간 제 모습의 객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이라는 핑계로 우리 아이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가가 순간 머릿속에 정말 망치로 탁 때리는 듯한 경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제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은 저희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이야, 엄마가 지금 딱 든 생각인데 엄마가 너랑 있을 때도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한다. 그치?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냥 뭐 너무 그게 당연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상황이 너무 충격이어서 바로 아이한테 엄마가 너랑 있는 시간 앞으로 핸드폰 보지 않도록 노력할게. 핸드폰 너무 많이 봐서 미안해. 엄마 일 너무 집중해서 미안해라고 우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육아 퇴근을 시키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요. 종이와 펜을 들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종이 위에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종이랑 펜이 편하고 항상 스케줄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요새는 요 애플펜이 있으니까 조금 아이패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뭘 했는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물래님들도 해보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주간계획표라는 어떤 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처럼 종이 위에 그렸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위에 왼쪽에 상단부터 제가 일어나는 기상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8시에 대부분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8시부터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얘는 칸이 좁아서 제가 22시까지만 우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그런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그냥 매일 해야 되는 당연한 루틴 같은 거. 그래서 우선 저는 8시에 기상을 하면은 자, 8시부터 9시까지는 무엇을 하느냐. 그냥 등원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등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이 시간은 그냥 등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원 준비. 그리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거죠. 뭐 이때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 씻기고 뭐 준비시키고 뭐 준비하고 저희가 집에서 유치원까지 자차로 20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정된 시간이 뭐가 있을까요? 하원 시간이 있겠죠. 저희 아이는 유치원생이니까. 자, 그럼 저희 아이는 4시에 하원을 합니다. 그럼 4시까지 또 이렇게 시간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하원을 하면 전 뭘 해야 될까요?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픽업을 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는 월수금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말이 사교육이지 그냥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월요일에는 5시부터 저희 아이는 피아노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도 어떤 기관에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6시부터 구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이는 무조건 하루에 9시부터 4시까지는 그냥 무조건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저희 아이를 볼 수가 없고 이 시간은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오는 시간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 8 to 5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면은 거의 한 6시쯤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6시에 저희 남편이 퇴근한다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시쯤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줄을 하나 그냥 얇게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시간에는 자, 남편이 온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볼까요? 제가 루이와 하루에 부딪히는 시간은 월요일에 이 1시간. 자, 화요일은 하원 후에 뭐가 없으니까 화요일에 2시간. 수요일에도 1시간. 목요일에 2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1시간. 이게 다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표를 정리하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 특히 저 같은 워킹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잖아. 나는 너무 바빠. 육아의 질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나니 무엇이 충격이었냐면, 자, 보세요. 루이랑 제가 하루의 시간 중 정말 단둘이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인데 그 1시간, 2시간도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제대로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조금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짠 후로 뭘 했냐면,
내가 이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일에 타격이 있는가? 아니면 내 커리어에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뭐 저희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도 이 시간은 다 그냥 아이들 데려와서 뭐 하원시키고 저녁 드시고 아니면 퇴근 전이시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저를 찾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제 불안에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그래 핸드폰을 멀리 두고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 2시간만큼은 우리 아이 옆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으로 만들자로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대표님들.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새는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뭐 아이를 둘, 셋, 여럿 키우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랑 이렇게 저처럼 어떤 퇴사 후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일이랑 같이 뭐 어떤 엔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속아서 내가 버리는 시간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들 종이 하나에 저처럼 이렇게 하나 시간표를 쭉 적어보시고 내가 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고 과감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표님들? 부자들은 돈은 있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일에 대한 워낙 성취욕도 높은 편이고 일로서 어떤 자아실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워낙 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케줄러도 되게 큰 걸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 아이패드도 들고 다니고 라이크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패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빅 사이즈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새 가방 트렌드를 보면은 다 스몰 사이즈 백들이 유행이에요. 어딜 가나. 그래서 빅 사이즈 백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참고로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제 명품 가방은 120만 원짜리 페라가모 가방 딱 하나 결혼할 때 샀던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사고 싶은 사이즈의 가방이 명품인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이거 뭐 10년 들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저는 명품에 그런 사는 것도 잘 몰랐던 거죠. 저는 그냥 매장에 가면 그걸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저한테 그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한 번은 제가 2번을 백화점을 갔는데 한 번은 3시간을 기다리래요. 그리고 한 번은 마감 시간까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감 시간쯤에 다시 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그것을 살 가치가 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물론 뭐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명품의 가치를 몰라서 그거를 뭐 리세일 하시는 분들처럼 뭐 그거를 사서 뭐 놓으면 뭐 그 가치가 뭐 3시간을 기다린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쓸 가방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명품의 뭐 어떤 가격, 명품 테크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그 3시간은 내가 그것을 기다려서 살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은 나에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시간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내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하나 만드시되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하루에 TV 보는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남들과 소통하는 SNS에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간단한 술자리에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낮 시간에 친구들과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과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브런치를 먹는 시간에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버리는 시간들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대표님들 중에 직장인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들의 목표는 바로 이거죠, 대표님들. 퇴사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맞벌이시기 때문에 아이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느라 그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써야 하죠. 근데 거기에 또 뭐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저랑 함께 한다면 뭐 인스타마켓을 세팅한다든지 인스타마켓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자, 1번. 우선 직장은 지금 당장 나에게 수입을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홀히 할 수 없어. 자, 2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남는 시간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써야지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랑 만나신 대표님들은 이 인스타마켓을 세팅하는 것을 자꾸 뒤로 이렇게 미루세요.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의 루틴이. 우선 중요시 되는 게 두 가지가 먼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내 시간을 객관화시키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자, 내가 만약에 일과 육아에 치여서 내 시간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럼 그 상황은 계속 그 수레바퀴의 그 안에서 그냥 돈에 휘둘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황을 휘둘리는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정리하고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 둘 쌓아 가시는 분들은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나는 아이들을 육퇴시킬 때까지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는 시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도 내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참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셨기 때문에 항상 저의 어떤 학창시절과 20대에는 돈을 쫓는 삶도 아니고요. 돈에 휘둘리는 삶이었어요. 제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돈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쓰지 않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뭘 할 수 있을까가 항상 저의 어떤 판단 기준이었고, 계속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이 아까워서 나에게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은 것, 돈이 아까워서 나를 발전시키지 않은 것에 참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들.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나를 투자하는 것에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투자를 하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확보해야 될까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를 시각화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금처럼 뭔가 엔잡러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한 끝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돈블리님들도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종이 한 장에 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시간 10분이면 충분해요. 많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못한다 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이것부터 한번 오늘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돈블리님들과 우리 돈블리님들의 가치를 창조하는 밸류 크리에이터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에 정말 자연광 빵빵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잘못돼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블리님들이 이 영상을 봐주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제 멘트 한번 하고 저는 빨리 사라지도록 할게요. 자, 끝나자마자 우리 종이 한 장 피는 거예요. 자,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